안녕하십니까, 패션투브 석겸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인데요, 제 채널은 패션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채널이긴 하지만 항상 소개팅 룩, 남친 룩 이런 키워드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보면 연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팅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컨텐츠로 다뤄달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는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저 상황에서 저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이걸 컨텐츠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남자들의 특징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봤는데 콘티가 너무 길게 나와서 2부작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력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소개팅에 나가서 애프터까지 못 이어나가시는 분들이나 짝사랑하는 여성분들에게 결국 이성이 되지 못하고 친구로만 남았던 분들, 오늘 컨텐츠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아직 읽지는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언어의 차이를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남중, 남고, 군대, 공대, 테크트리 타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남자들의 언어는 결과와 정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를 보면 나 이번에 소개팅 다녀왔잖아, 예뻤냐? 완전 내 스타일이었지. 잘 됐어? 바로 애프터 신청했지. 잘 됐으면 좋겠네. 잘 되면 나도 소개팅 잊지 말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반면에 여자들의 언어는 과정과 감정의 위주인데요, 나 이번에 소개팅 다녀왔잖아. 대박대박. 어땠어? 패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박대박. 완전 신기. 한옥으로 된 바에 데려가 줬는데 분위기 대박이었다?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해서 좋았는데 인테리어도 되게 신기한 거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전 센스 있다고 느꼈어. 그래서 잘 될 것 같아? 1 hour later.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1시간씩 수다를 떨 수 있는 게 여자들이죠. 그래서 쑥맥이신 분들, 남자들의 언어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여성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 뚝뚝 끊긴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어렵고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죠. 여자들과 대화를 할 때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결과와 정보 위주의 대화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질문을 해주세요. 땡땡씨는 어디 여행을 다녀보셨어요? 저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렇게 세 나라를 다녀왔어요. 저도 스페인 다녀왔는데 어느 도시가 제일 괜찮으셨어요? 저는 세비야가 제일 좋았어요. 저도 세비야가 제일 좋았어요. 저희 공통점이 많네요. 웃음. 전형적인 남자들의 언어로만 여자들과 대화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러면 남자는 집에 와서 우리 대화 잘 통했다, 소개팅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는 재미가 없네, 연락 이제 그만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땡땡씨는 어디 여행을 다녀보셨어요? 저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렇게 세 나라를 다녀왔어요. 저도 스페인 다녀왔는데 스페인은 특유의 정열적인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땡땡씨는 어느 도시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프랑스가 제일 좋았어요. 비포 선셋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파리 도시 자체가 예뻐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에펠탑도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1 hour later. 이런 식으로 대화에서 결과 중심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행동의 과정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 느낌 위주로 대화를 해주시면 1시간이 뭐야, 대화가 뚝뚝 끊기지 않고 몇 시간이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주제를 계속해서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 가는 주제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남자와 부담스러운 남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법을 알아야겠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의 첫 번째 특징, 외모 관리가 깔끔한 남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 다이어트, 패션 등 자기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첫인상부터 별로라는 인상이 들면 그때부터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성으로 끌리지 않으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부담스러운 남자가 되는 것이죠. 제 주변 여성분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말 많은 남자, 자기 자랑하는 남자, 성급하게 고백 공격하는 남자, 굉장히 다양한 부담스러운 남자들이 특징이 있지만 애초에 이성으로 끌리지 않는 남자가 나에게 대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 그 자체인 것이죠.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니까요. 키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거라고 해도 피부, 뱃살 관리, 패션 감각 등은 추천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적어도 운동과 패션은 신경을 꾸준히 써줘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의 두 번째 특징, 무뚝뚝해 보이지 않고 잘 웃는 사람, 소위 호감상이라고 하죠. 잘 웃는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기 쉽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도 있으니까요. 잘 웃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사랑받고 잘한 느낌이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매사에 무뚝뚝하고 진지한 표정만 갖고 있는 사람은 딱딱해 보이고 로봇처럼 보이고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남자도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시크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보다는 서글서글하고 귀여운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기 쉬운 것처럼
여성분들도 똑같습니다. 웃는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웃는 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무뚝뚝한 인상이 고민이시라면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의 세 번째 특징,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 스몰 토크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가벼운 대화를 뜻하는데요. 친구나 소개팅 상대, 업무상 미팅 등 처음 만나는 어색한 자리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죠. 반대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이성이 느끼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가 너무 헤비하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되면 점점 더 여러분들과의 연락을 피하게 되겠죠.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진을 보면 가끔씩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솔로 3기 때 두 번째 1대1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영식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영자는 답하죠. 앉아서 빵이 나오자마자 영식의 단도직입적인 대화 모습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단번에 보이는 부분이죠. 두 번째 1대1 데이트를 하러 나가자마자 바로 마음부터 확인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서로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남자들의 언어와 여자들의 언어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결과, 정보 중심의 대화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꾸 여자의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yes or no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과정과 감정 중심의 대화법을 선호하는 만큼 남자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자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싶어 하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피하면 좋을 무거운 주제로는 종교나 정치, 외모, 각종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아무리 상대방의 사상이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제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냥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몰 토크하기 좋은 주제는요, 비즈니스 미팅이나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요즘 근황이나 요즘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얘기를 할 땐 단답형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디테일을 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라는 느낌을 줍니다. 다 그래, 오늘 점심은 뭐 먹었나? 저는 오늘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끝내면 더 이상 같은 주제로는 말을 못 걸게 하는 느낌이고, 잘못하면 말하는 게 귀찮다라는 느낌까지 줄 수가 있죠. 자, 그래, 오늘 점심은 뭐 먹었나? 회사 뒤에 소나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요,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 말동무 필요하실 때 같이 가시죠. 이 친구 사교성이 좋군, 매력적이야. 허허허. 이렇게 살짝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섞어서 대화를 해주신다면 좀 더 상대방에게 가까운 관계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겠죠. 다만 디테일이 너무 강하게 될 경우 대화가 자칫하면 루즈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나누기 좋은 스몰 토크 주제로는요, 날씨나 장소에 대한 분위기, 메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취향 말하기, 국내 여행, 해외여행, 여행이 왜 좋은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 좋겠죠. 네 번째는 음악을 말한다면 뭐 자신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등을 말하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영화나 드라마, 책 같은 대중문화, 여섯 번째로는 운동,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반려동물이 실제로 있는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환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꼭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스몰 토크 주제는 처음 만나서 아직 어색한 상황이거나 중간중간 어색한 상황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결과 중심이나 정보 중심의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썰과 내가 느끼는 감정 위주로 공유를 해주신다면 대화가 좀 더 재밌어지겠죠. 부침성 없는 성격이라도 이 스몰 토크는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방법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여유로워 보이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요. 소개팅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나가는 경우라면 가볍게 나눌 스몰 토크 주제를 브레인스토밍해서 나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팅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작년에 10번이 넘는 소개팅을 나가고 나서 지금은 완전 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소개팅 주선도 많이 하는 만큼 구독자분들은 부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팁, 첫 번째 연락으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지 말자.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남성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굿모닝, 출근 중이신가요? 이렇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에 연락을 하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왕부담입니다. 눈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만나기 전부터 마이너스죠. 주선을 받고 처음 연락을 한 후에는 시간, 장소, 메뉴 이 정도만 정해주셨다면 따로 더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기 전날 정도에 가볍게 그냥 안녕하세요 소개녀님, 벌써 만남이 내일이네요, 내일 몇몇 시에 뵙겠습니다, 이 정도로 깔끔 담백하게 연락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카톡보다는 만났을 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 카톡은 만남의 용도로만 활용하기. 첫 만남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애프터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카톡에 더 이상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너무 카톡에 열중하게 되면
만나서 할 얘기거리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할 일도 없는 사람인가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카톡이나 전화로는 만나기로 한 약속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고요. 다 정해진 경우라면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카톡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요. 3-4시간에 한 번씩 카톡을 하지만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매일 카톡은 하지만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두 경우 중에서 당연히 전자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카톡보다는 전화, 전화보다는 만남입니다. 세 번째 팁, 여자들은 중간 지점에 번화가의 적당한 장소보다 적당히 멀더라도 프라이빗하고 팬시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조금 청기누설적인 이야기인데, 소개팅에서 장소를 잡을 때 보통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번화가에서 만나게 되면 보통 시끄럽고 주변의 소음 때문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기가 어렵고 분위기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변의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소개팅 장소는 프라이빗한 공간, 조용한 공간일수록 좋습니다. 비록 소개팅 하신 분의 집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경우라도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팬시한 장소까지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 생각보다 공간의 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만이 알고 있는 단골 레스토랑이나 바를 찾아두신다면 소개팅 나갔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과 분위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좋을 거고요. 예약은 필수, 웨이팅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 제 1탄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매력적인 남자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정도까지는 사실 소위 썸 단계, 준비물 단계죠. 본격적인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은 2탄에서 좀 더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자꾸 자기를 여자들이 이성으로 보지 않고 친구, 좋은 동생, 좋은 오빠로만 본다면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